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그동안 좀 잠잠하나 싶더니 또 새로운 발의,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발의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요즘입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언급됐던 내용도 있었지만 새로운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준비, 대응 전략 잘 만드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시행이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아무래도 새로운 이 개정안 자체가 또 다주택자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다주택자들은 사회 악인가? 다주택 자체 범죄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까지 오면서 이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비과세, 뭐 일시적 2주택,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모두 축소되는 방향, 강화되는 방향으로 왔었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21년부터 이 거주 그리고 보유기간을 나눠서 40, 40으로 또 나눴죠. 그 이전에는 이 보유기간을 중심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적용점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여서 과도한 양도 차익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이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떤 건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리셋. 리셋은 이제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미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이전에 몇 차례 이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라는 기사는 봤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리셋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살펴보죠. 자, 다주택자의 경우입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전 국민 중에 다주택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시행될 확률은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저항선이 약해서 오히려 이 1주택자, 무주택자 선동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23년 1월부터 적용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되면 23년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리셋 안 당하려면 이 시간 아까우면 22년 말까지 팔아라 이거죠. 이거 굉장히 익숙하죠. 양수세 중과도 중과 퍼센테이지 10% 20% 맞지 않으려면 팔아라 라고 했었잖아요. 기간을 주고 4월 달까지 주고 그 이후에. 근데 그때도 돌아보면 이 매물을 파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많지 않았거든요. 규제안이 나온 거에 대비했을 때 시장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고 오히려 부작용이 컸습니다. 그 당해 하반기에 미친 듯이 폭등 열차가 출발했죠. 그 이후에 계속 올라왔고 역대 최장의 상승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결이 비슷해요. 만약에 22년 말까지 팔지 못한 분은 어떻게 될까요? 안 판 분은 리셋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양수세 중과 때문에 1주택 될 확률도 적지만 근데 최종 1주택이 됐다고 쳐요. 그래도 장특공제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기간을 채우겠습니까? 기간을 새로 채우니까 이 매물은 그 기간 동안 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2년 말까지 다주택자의 매물 시장 출회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자, 이때 조금 팔고 많이 묶입니다. 조금 팔고 많이 묶이고, 일단 양도세 중과 때문에 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일도 굉장히 적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쳐도 이게 리셋이면은 못 팔죠. 못 팝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제가 이렇게 강화되면서 이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이게 너무나 장기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거 이전의 자유,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건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바로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40에 40으로 했는데 또 바뀐다고 하는데, 자, 개정안 보면요, 이 양도 차익에 따라서 바뀌어요. 5억 이하의 차익이다 그러면은 지금 보유 40, 거주 40 이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5억이 초과하고 10억 이하다 그러면은 30, 보유에 30, 거주 40. 그러니까 거주는 하나도 건들지 않았는데 양도 차익에 따라 이제 보유에 따른 적용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10%만 적용이 돼서 총 50%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1주택자 기준, 그러니까 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준으로 했던 거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벌써부터 이게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얘기가 나오면은 반응을 보는 것 같아요. 반발하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주택자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절세법 중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다고요. 앞서 말한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반발하는 게 굉장히 작겠죠. 목소리가. 근데 이거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전에 보유했다가 파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40, 40 그리고 그 이전에는 80% 다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제 살 때 되니까 이게 없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취득하는 사람만 이렇게 한다고 또 말이 바뀌었어요. 예. 신규 취득하는 사람만 또 축소가 된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게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오래 살자가 이 정부가 말하는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내가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근데 화폐 가치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한 30년이 됐어. 그럼 15억이 넘겠습니까? 안 넘겠습니까? 무조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오래 안 살고 한 5억 이하일 때 이걸 팔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80%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만 딱 살았어. 근데 5억이 안 됐어. 그럼 이거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난 거지. 이게 이득이다. 몇십 년씩 사는 것보다 이렇게 10년씩 짧게 살면서 차익폭 적게 누리고 공제를 많이 받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얘기죠. 자, 텍스트로 정리를 해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줄인다는 겁니다. 이미 거주기간하고 보유기간을 올해부터 나눔으로써 줄였죠. 줄인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전의 룰로 따지자면 거주기간이 필요 없던 시기에서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필요해졌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거주기간이 필요해져 버렸는데, 이거는 명백히 소급 적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소급 반발을 좀 의식해서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는 좀 머리가 좋았던 거죠. 기존의 공제율 80%를 고스란히 받을 수는 있는데 거주기간을 많이 채우게끔 했던 거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을 수 있겠으나, 이번에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80이 아니라 최대 50%까지로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요건을 아무리 채워봐야 50%밖에 안 되는 그 절대 공제율이 있기 때문에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30%가 낮아져요. 보유기간 때문에. 그래서 10% 받는 거거든. 15억 초과 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다 채워봐야 50% 받는 건데, 공제를. 그렇게 되면 결국 오래 살면서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해인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못 팔게 됩니다. 팔지 못해요. 공제를 못 받으니까 못 팝니다. 그러니까 짧게 살면서 최대한 머리 좋게 공제를 이용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도 보면은 뭐 약정에 끝날 때마다 번호 이동하면 혜택을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도 그렇고. 그러면은 귀찮아서 그냥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10년이고 20년이고 뭐 난 브로드밴드 썼어 하면서 쓰시는 분이 계신데, 젊은 분들 좀 머리 쓰시는 분은 계속 갈아탑니다. 계속 갈아타면서 또 뭐 상품권 뭐 현금 뭐 서비스 받고 계속 받으면서 가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집인데 뭐 정부 프레임은 한 집에서 오래 살아라, 내 집 하나만 갖고 오래 살아라, 이게 프레임이라면서 이게 10년만 살고 이동하게끔 이 문화를 새롭게 좀 창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한 부작용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입니다. 자, 이것도 전에 언급된 바가 있었죠. 근데 그 전이랑 좀 다르게 나온 것이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한다. 제가 이 비과세 기준 상향되면 이제 12억까지 비과세 구간을 다 누리기 위해서 안 팔 것이다. 이 금액대에 들어가는 이 저가 부동산들은 장기간 동안 시장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또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 신규 취득자부터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병 주고 약 주고가 될 수도 있는 게, 아까 양도세 그 차익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비과세 기준은 올리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가 부동산의 기준이었던 9억이 12억으로 바뀌는 것은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상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는데 다 개정안들 발의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절세 그 전략으로 썼던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적게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시장의 지금 현재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제 개정안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사실 아깝다, 세금 더 내라, 뭐 이렇게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짜 시장에 물건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적인 부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좋을 텐데, 공급과는 연관성이 없는 개정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시장에 세금 때문에 물건을 못 내놓게 하는, 물량을 오히려 더 잠기게 되는, 못 팔게 하는, 감소시키는 그러한 개정안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하단 첫 번째 댓글 다시면 블로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